이번에는 앞으로 좀 돌아와야 됩니다. 뒷부분은 이제 곧 다 끝났죠, 그죠? 기타 부분. 우리 이제, 자산에서, 그죠? 현해주, 외상권. 다 했잖아, 그죠? 요 부분, 요 기타 부분, 요 안에 쪽, 그죠? 여기 보면은, 요게 무형자산. 하고, 요게 투자 부동산. 알겠죠, 그죠? 요 부분. 요 부분인데, 먼저 무형자산 115조. 요거는 이제 교재 115페이지. 돌아봐서, 요거는 이제 건물은 유형자산이잖아, 그죠? 요거는 유형자산. 요 이제 반대, 무형자산이다, 그죠? 115조. 형태가 없는 거다. 여기는 이제 우리 대표적인 무형자산 하면은, 그죠? 특허권, 영업권, 그 외에 이제 개발비, 뭐 등등, 그죠? 요런 자산 우리가 무형자산을 한다. 보세요. 그 아래 보면은 무형자산의 의의다. 그죠? 무형자산이란 그 생산,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은 아래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그런 이제 무형자산이 되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 있다. 그죠? 그게 첫째, 식별 가능성. 식별이 가능하다. 그죠? 두 번째,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세 번째는 미래 효익이 있다. 물론 이 효익은 측정 가능해야 되겠죠. 그죠? 측정 가능하다. 그 두 번째는 인신요건 나와 있죠. 그 인신요건은 자산의 인신요건이다. 그죠? 그 자산은 미래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자산은 취득원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무형자산도 마찬가지. 이것도 원가 모형이 있고 재평가 모형이 있죠.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유형자산도 원가 모형. 이거 이제 원가로 측정한다. 그죠? 여기 시가. 두 가지 있잖아. 그죠? 유형자산은 우리가 원가로 측정하는 우리가 원가 모형이다. 요 시가로 측정하는 것은 뭐라 하죠? 재평가 모형. 그죠? 마찬가지다. 그죠? 요것도 원가 모형이 있고 재평가 있다.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원가 모형. 이걸 뭐라 하죠? 우리는 공정가치 모형이다. 같은 겁니다. 그죠? 내가 시가인데 이걸 재평가 모형, 공정, 이렇게 말만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죠. 그죠? 무형자산에서는 뭐 이거 시험에 거의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요거는 시험 잘 나옵니다. 그죠? 뒤로 넘겨서 그 종류에 보면은 영업권, 그리고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다. 그죠? 그리고 개발비, 기타, 라이선스, 그죠? 면허증을 말하죠. 그죠? 프랜차이즈, 가맹점,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거, 임차 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등 이런 게 모두 들어갈 수 있다. 그죠? 무형의 권리죠. 그죠? 여기서 특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무형자산에서는 하나, 요거 시험에 하면 요거 잘 나온다. 그죠? 요거 하나. 알겠죠? 여기 이제 영업권 관계. 요거 좀 정리를 하면은 첫째 영업권은 요거는 상각 안 한다. 그죠? 요거는 비상각 자산이다. 상각 안 한다. 알겠죠? 영업권은 우리가 내용연수를 한정할 수 없다. 그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자산으로 간주한다. 그죠? 내용연수를 알 수 없으니까 상각 못 하잖아. 그죠? 이거 상각 안 하니까
상각 안 한다. 그죠? 상각 안 하고 요거는 연말에 12월 말이 되면은 손상 검사를 실시하죠. 손상 검사라는 거는 가치 하락, 알겠죠? 가치가 하락된지 상승한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손상 검사를 실시해서 요 가치가 하락했다. 요 하락한 부분이 있으면은 요거는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손상 차손. 이렇게 비용 처리하고. 알았죠? 만약에 이게 만약 금액이 올라갔다. 그죠? 금액이 만약에 상승했다. 금액이 하락이 아니고 상승. 이거는 인식 안 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무시한다. 무시. 인식 안 한다. 알겠죠? 이거는 우리가 장부 기록 안 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권리금을 만약에 5억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요 자체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한 거잖아.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죠? 내가 받으리라 예상하는 걸 우리는 내부 창출 영업권이라 하죠. 이 자체는 인정 안 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손상이 됐다고 봤을 때 이게 만약에 4억으로 떨어졌다. 장부상에는 비용 처리해 버립니다. 손상 차손이나. 그렇지만은 여기 다시 만약에 회복이 됐다. 그죠? 6억으로 상승했다면 이거는 내부 창출 영업권을 간주하기 때문에 요거는 인식 안 한다 이겁니다. 요것만 인식한다. 두 번째는 요거 방금 했죠. 그죠? 내부 창출 영업권, 자가 창출 영업권. 요거는 인식하지 않는다. 요거는 인식 안 한다. 그죠? 예, 자산성을 인식 안 한다. 요거는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외부 창출 영업권, 외부에서 창출된 영업권, 요것만 자산성을 인정한다 그랬죠. 요거는 자산, 그죠? 요게 영업권이다. 요거는 자산으로 장부에 계산한다. 외부 창출 영업권. 알겠죠? 그 요게 바로 뭐냐? 요게 이제 우리가 다른 기업을 사는 거잖아. 그죠? 우리 회사가 A라는 회사를 인수한다. 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만약에 100원이다. 이 회사가 갚아야 할 부채가 만약에 70원, 30원 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그죠? 순수한 자산. 요거는 70원이잖아. 그죠? 요게 순자산. 그 이런 회사를 우리가 인수한다. 인수. 그 인수하는데 이런 회사 우리가 매수한다 이러죠. 그죠? 매수하는데 이걸 우리는 종합평가법이라 이랍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인수한다. 이게 이제 방법이 두 가지 있었죠. 그죠? 초과 수익법 하는 게 있었는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계산을 우리가 영업권 인정하는 방법인데 초과이익 환원법, 순이익 환원법, 연매법 하는 게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따 간단하고 말 뜻만 이해하면 되고 종합평가법이라는 거는 요걸 다 인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수. 인수한다는 건 결국은 요것도 인수하고 요거 인수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내가 인수를 하고 빚도 내가 떠안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얼마짜리 회사죠? 100원, 70원짜리 회사잖아. 그죠? 요걸 내가 인수하는데 지불한 대가가 90원에 인수했다. 그럼 90원에서 20원 더 줬잖아. 그 20원을 뭐라 부르죠? 영업권. 그죠? 요걸 우리가 영업권이라 한다. 그죠? 만약 이걸 60원에 인수했다. 더 싸게 인수했죠. 10원 이익 받잖아. 이걸 뭐라 하죠? 영가 매수 차익이라 한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요거는 수익 계정. 요거는 자산 계정. 알았죠? 요 영업권을 뭐라 부르죠? 외부 창출 영업권이라 한다. 알았죠? 요게 이제 다른 기업으로 인수하면서 발생된 영업권이다. 이래 부릅니다. 요 영업권. 알았죠? 요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거죠? 요 금액은 여기서 뺀 거잖아. 그죠? 요 인수의 대가 금액에서 이 회사의 순자산을 뺀 거죠. 그죠? 여기 말하면 웃돈 좋은 거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영업권이라 이래 부릅니다. 알겠죠? 영업권이다. 알았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미래
그 회사에 말하면은 수익이 생기겠죠. 그죠? 초과 수익이 생기는 이 금액이 있으면 요것의 오늘 가치,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내가 지불한 돈이다. 우리가 영어권을 이제 쉽게 말하면 웃돈이죠. 그죠? 웃돈을 갖다 우리가 아는 웃돈 하는 걸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래 초과 수익력의 현재 가치다. 요거 알겠죠? 요 회사의 순자산과 지불한 대가의 차액이 요게 크면은 영업권, 요게 작으면은 영가매수 차익이다. 알겠죠? 요거 하나. 그래서 우리가 영업권에서는 요거 두 개 알겠죠? 상가 안 한다. 또 하나는 요거 내부 창출 영업권 인정 안 한다. 그죠? 외부 창출 영업권 요거 하나만 딱 체크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면은 그 네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요거는 우리가 뭐냐 하면은 어떤 회사를 우리가 설립한다 그랬죠. 그죠? 설립 단계다. 우리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또 개업한다. 이거 우리가 개업한다는 건 주로 뭐 주식 같은 거 발행하고 이런 거죠. 개업하고, 그죠? 제품을 연구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을 개발한다. 개발 단계. 개발 단계 들어서서 샘플 만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성공하면은 제조를 해야 되죠. 제조 단계. 물건을 팔아야 되겠죠. 판매 단계. 팔고 나면 대금 회수해야 되죠. 회수 단계. 이렇게 구분하죠. 그죠? 요 제조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여기에서 핵심이 바로 뭐냐면 원가 해결하는 거잖아. 그죠? 요게 원가 해결. 팔고 회수하는 요 과정이 우리는 재무회계다. 그리고 구분은 요걸 우리 회계하기라 하죠. 그죠? 원가 회계와 재무 합성으로 회계하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말하면 내부적으로 투자한 돈이잖아. 그죠? 위에까지는.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실제 내부적으로 투자한 돈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거는 창업비를 한다. 개업 단계에 발생한 거는 개업비.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거는 연구비. 개발 단계에서 발생, 요거는 나눠집니다. 그죠? 예, 개발비라는 예, 계정하고 또 하나가 경상개발비 이렇게 구분하고. 알겠죠? 우리는 요것만 자산 처리하자. 그죠? 요거 자산. 알겠죠? 요것만 장부에다가 자산 계상하고 요 나머지는 전부 비용 처리하자. 요거는 비용으로 뜬다. 이거 딱 정해놔버리죠. 그죠? 이게 과거에는 전부 자산이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자산 처리했었죠. 그죠? 자산 처리하고, 요런 거는 5년 동안의 비용 떨어나갔고, 요거는 3년 동안 비용 처리해왔고, 요것도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무조건 비용, 발생한 연도에 모두 몽땅 비용 처리하자. 비용 처리해버리고, 요것만 자산 처리한다. 요게 이제 우리가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죠? 요건을 충족한다. 그 요건이 거기에 나와있잖아. 그죠? 116쪽의 아래에 기역, 니은, 디거, 리얼, 미음, 묘고 6가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 자산 처리한다. 그 6가지 요건 나와있죠. 그죠? 그게 바로 6가지. 첫째, 제품을 개발하여 제품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기술력. 그죠? 기술력이다. 또 하나는 충분한 우리가 개발과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금력을 자금력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물건을 만들고 나면 판매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판매망 이런 게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 또 3가지 나왔죠. 그리고 또 이걸 우리가 제품화 하면은 돈이 돼야 되겠죠. 효익이 있어야 된다. 요 효익은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죠? 측정 가능하다. 물론 이렇게 하려는 당연히 기업의 그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죠? 요렇게 요 6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개발비라는 자산 처리하고 요 요건 6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그죠? 부족하다. 요걸 충족 못하면은 경상 개발비로 하여 비용 처리한다. 그죠? 요거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개발 단계는 나누어진다. 그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거는 전부 자산이 아니죠. 비용과 자산으로 구분되지만은
설립 단계나 개업 단계나 연구 단계는 무조건 전액 비용 처리한다. 그렇죠? 요 단계는 전부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죠? 요 단계는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자산이 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요거는 우리가 뭐 설립 단계니까 생략하고, 우리 책에 보면은 거기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나오죠. 그죠? 116쪽에 보면은 위에 1번 연구 단계, 2번 개발 단계 나와 있죠. 그죠? 연구 단계와 개발. 요걸 이제 구분해야 되겠다. 그죠? 연구 단계라 하는 거는, 요거는 새로운 지식을 탐구, 탐색. 요거 탐구하고 탐색하는 활동이다. 알겠죠? 요건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탐구, 탐색하는 활동이다. 뭐를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 그죠? 이런 지식을 탐구하고 탐색하는 활동이다. 그죠? 개발 단계라는 거는 이제 샘플 만드는 과정이죠. 그죠? 요거는 시제품. 그죠? 샘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제품이다. 그죠? 샘플. 요 단계에 들어간 게 이제 개발 단계라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시제품을 우리가 만들고 설계하는 이런 과정, 여기 개발 단계다. 대표적으로 요래저래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죠?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연구 단계는 아래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이렇게 구분해 놨죠. 그죠? 왜냐하면은 실제 기업에서는 중요하겠죠. 그죠? 연구 단계에 들어가 버리면은 전부 비용 처리이지만은 개발 단계에 들어가면은 자산이 될 수 있잖아. 그죠? 예, 자산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추상적이잖아. 그죠? 뭐 기술력, 자금력, 뭐 대리점 다 합하고 이거는 다 아는, 이거 당연히 의도가 있고, 이게 뭐 크게, 그죠? 기술력이 있다, 자금력이 있다, 판매력이 있다. 뭐 이거는 그죠? 우리 이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잖아. 그죠? 기업에서는. 예,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거다. 그죠? 그 연구 단계 보세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이다. 그죠? 어떤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할 건지, 그걸 이제 찾는 과정이다. 연구 결과 또는 새로운 지식을 탐구, 탐색하는 활동을 말한다. 재료나 장치나 제품이나 공정이나 시스템, 용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이다. 탐색이잖아. 그죠? 새롭고 개선된 재료나 장치나 제품이나 등등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또는 최종 선택하는, 아직까지 이제 결정이 안 되는 단계다. 그죠? 요 선택하는 그 과정을 말한다. 아직 어떤 지식을 탐구, 탐색, 선택하는 과정이다. 개발 단계라는 것은 기업, 바로 생산 전, 요거 제조 단계 전이잖아. 그죠? 요거 전. 사용 전 시작품, 시제품을 말하죠. 그죠? 요런 걸 설계나 제작, 시험하는 활동, 또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나 금형이나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설계. 상업적 목적이 아닌 소규모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새롭고 개선된 재료나 장치, 제품, 공정 등등을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가만히 보니까, 그죠? 설계, 이런 말이 많이 들어오잖아. 그죠? 주로 뭐, 연구단계 하면은 새로운 지식을 탐구, 탐색하는 활동이다. 개발 단계라는 거는 시제품, 시제품 샘플 만들거나 그런 선택된 제품을 설계하는 활동이다. 이게 개발 단계다. 그죠? 요를 구분해 놨다. 알겠죠? 뭐, 1번하고 2번하고 요 구분하는 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음 연구 단계에 속하는 거, 개발 단계를 구분해봐라.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게 말이 비슷하지만 우리가 핵심되는 거, 이런 거. 연구 단계는 이런 경우다. 개발 단계는 이런 경우다 해서 좀 구분했으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6가지는 요거라 그랬죠. 그죠? 방금, 조건 6가지다. 그죠? 기술력, 자금력, 판매력, 효익, 적정, 의도다. 이런 거. 알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무형자산 우리가 취득할 때 모든 자산은 우리 이런 모든 자산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자산입니다. 그죠? 이런 자산 우리가 취득하죠. 취득 시에 들어가는 비용, 그죠? 우리가 취득하고 이것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것을 판매한다. 그죠? 판매, 처분하죠. 그죠? 물론 뭐 이런 거 이제 처분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형 같은. 예를 들어서 이거 취득 시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득 시에 소요된 비용이 있으면은 요 처분 시에도 비용이 발생될 수 있잖아. 그죠? 우리는 항상 기본 원칙은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은 그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킨다. 알겠죠? 요걸 원칙으로 하고 팔 때 비용은 빼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다 빼는 게 원칙이다. 단 요거 하나 예외가 있죠. 예외가. 그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유가증권에서 했었죠. 그죠? 유가증권 보면은 당기, 손익, 금융, 자산의 취득 시 비용은 뭐로 처리한다? 비용으로 처리했잖아. 그죠? 여기 예외 규정을 말합니다. 알겠죠? 예외다. 예. 원래는 취득 시는 모든 비용은 자산원가에 포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식할 때 1년 내에 팔 거 있죠? 그거는 우리가 그냥 비용 처리하자. 요걸 예외로 하나 정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래 보면은, 그러면 이제 미음 제일 아래 보세요. 116쪽에 아래 보면은, 무형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거. 그러니까 말하면 이것도 그죠? 우리가 무형자산을 취득할 때, 이 취득 시에, 요 취득 시에 비용을 말하죠. 그죠? 비용. 요 비용을 포함하는데, 요런 포함하는 비용이 어떤 거 있느냐? 그 여러 거 해놨잖아. 그죠? 기억.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재료비라든지 용역비. 그죠? 내가 어디 부탁했으면 거기에 대한 용역. 그죠? 중개 수수료 같은 거. 니은 무형자산 창출에 발생한 종업원 급여 그거 할 때 뭐 직원들 월급 좋은 거 있으면 그거 포함해라 이 말이죠. 법적 권리, 특허권 같은 걸 우리가 등록할 때 수수료, 등록비 들어가서 그것도 포함한다.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과 라이센스 상각비 같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 내가 빌려봤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비용 떨어 나가야 되죠. 그 상각비도 포함해라. 그런데 그 아래 보니까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요런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비용. 그거 보니까 판매비나 관리비, 기타, 간접 비용. 또 비효율적으로 손실이 발생했거나 초기의 영업 손실 같은 거. 직원 교육 훈련비라든가 사업 개시할 때 활동 비용 같은 거. 광고비나 판촉비, 조직 개편 지출액 등 이런 비용들은 원가에 포함하지 말고 이런 건 그냥 비용 처리하세요. 그죠? 그럼 이것도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비용은 이런 거 포함하지 않는 비용 이런 거 그렇게 구분해서 알겠죠?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특허권, 영업권, 개발비에 대한 걸 알았는데 그럼 이런 우리가 말하면 이런 무형자산은 결과적으로 이 무형자산이라는 이런 항목들은 이게 원래는 비용이잖아. 그죠? 특허시에 들어간 특허 비용, 영업권은 권리금, 그죠? 돈, 우리가 웃돈 좋은 거죠. 개발 비용, 비용이잖아. 그죠? 이게 원래는 비용인데, 원래는 비용입니다. 비용. 그죠? 비용인데, 이게 내한테 돈이 된다. 이거죠. 앞으로. 효익을 내한테 가져다 주니까, 그죠? 요거는 투자를 행동이잖아. 그죠? 투자. 그래,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장부에다가 자산을 해놓자. 자산 해놨다가 그 기간 우리가 요 효익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연수 있죠. 그죠? 그 연수 동안에 걸쳐서 요걸 다시 이제 비용화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 이 자산을 우리는 뭘 하느냐? 무형자산이라 하는 거다. 그죠? 알겠죠? 원래는 비용인데 비용 처리하지 말고 이게 이제 효익이 돈이 되니까 자산 처리해 놨다가 그 효익이 미칠 수 있는 기간, 그죠? 우리한테 효익을 가져주는 이 기간 동안에 걸쳐서 비용화한다. 요걸 뭐라 하느냐? 무형자산 상각비라 이라죠. 그죠? 요거 우리는 무형자산 상각비라 한다. 알겠죠? 상각비. 무형자산 우리가 상가한다. 그죠? 요거하고 우리 유형자산에서는 뭐라 하죠? 감가상각비라 하잖아. 그죠?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비라 하고
무형자산에서는 무형상각비를 한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언제부터 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예.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게. 그게 117쪽에 나와 있는 거. 그죠?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효익이 그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감소하기 때문에 상각한다. 그 말이잖아. 그죠? 그런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자산, 우리가 한정할 수 없는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손상 검사만 실시한다. 그게 뭐라 그랬죠? 영업권. 기억. 회계 처리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 모두 인정된다. 그죠? 우리 이거는 감가상각 방법하고 요거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우리 법에서는 간접법만 인정한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누계했죠. 그죠? 이거는 둘 다 인정합니다. 직접 빼도 되고 그 감가 누계를 설정해도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간접법 둘 다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구분하세요. 감가상각비는 간접법만 인정하지만은 무형자산 상각비는 간접법뿐만 아니라 직접법도 인정한다. 그죠? 둘 다 인정한다 그랬네.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거는 이제 첫 줄에 나오는 그건 똑같죠. 그죠? 자산은 사용 가능할 때부터 상각한다. 매각 예정으로 분리되거나 제거되나 중에 이런 날에 중지한다. 무형자산 상각비는 그게 제조와 관련이 있으면 제조원가에 들어가고 그 외에는 비용 처리한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우리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이건 없는 걸로 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감가상각할 때 잔존가치는 보통 10% 보죠. 일반적으로. 그죠? 예. 기계라든지 뭐 건물 같은 거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잔존가치는 보통 10%를 봅니다. 그죠?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요거는 기간이 지나면 효익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죠? 특허권 법정 예를 들어서 뭐 10년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요게 10년이다. 10년 지나면 이거 사용 못 하잖아. 그죠? 아예 사용 못 하죠. 그죠? 제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단, 아래 그 보면은 단, 그죠? 예외가 있죠. 제3자가 구입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거나 잔존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그거는 제외하고 제로를 한다. 그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10년 사용이기만 10년이라도 10년 사용 안 하죠. 그죠? 한 5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은 이걸 갖다가 그죠? 다른 데 넘겨버립니다. 그죠? 예.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걸 이제 중소기업에다 넘기면은 중소기업은 이것도 사용할 수 있잖아. 그죠? 살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가격은 잔존가치로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10년이면 10년 다 사용 안 합니다. 그죠? 예. 최고 이익이 많이 생길 때까지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익이 좀 효익이 떨어지잖아. 그죠? 예. 그럴 때는 이걸 이제 없애버리든지 처분하든지 중소기업에 넘겨버립니다. 요거 살 때 이 사람들 돈 얼마 주고 사야 되잖아. 그거는 잔존가치가 될 수 있잖아. 그죠? 그 말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상각 방법이 있다. 그죠? 상각 방법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된 형태를 반영한다. 똑같은 말이네. 방법 똑같네.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의 비법이 있다. 그죠? 체감잔액법에는 이정년이죠.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그런데 그 뒷말이 하나, 없던 게 하나 나와 있다. 그죠?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무슨 법? 정액법. 여기에 없던 말이잖아. 감가상각에는. 그죠? 정액법을 사용한다. 정률법이 아니고 정액법이다. 그죠? 예.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미움 비업. 자산이 진부와 구식화됐다.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 그러면은 금액 떨어진 금액을 손상 차손으로 처리한다. 그죠? 처리했다가 다시 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죠? 아래 보면 영업권은 손상 검사만 실시한다 그랬습니다. 환입은 인식 안 한다 그랬죠? 됐습니다. 그죠? 뒤로 가서 2번 포인트 2번 150만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종합평가법에 의할 때 영업권 얼마고 물어봤죠. 그죠? 예, 그게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영업권을 묻거들랑 자산과 부채만 보세요.
다른 거 볼 거 없고, 그죠? 뭐, 그 정상 이익률이라든지 초과이익 이런 거 볼 필요 없다, 그죠? 자산과 부채를 보니까 이 회사 얼마짜리 회사죠? 120만 원짜리잖아. 자산에서 부채를 보면 120만 원짜리 회사죠. 120만 원짜리 회사를 내가 얼마 주고 샀죠? 150만 원 줬다. 얼마 더 줬죠? 30만 원. 그게 영업권이다. 그죠? 요러 하면 되잖아. 그죠? 120만 원짜리다. 그죠? 자, 하나만 요런 거 조심할 거는, 이런 게 나왔다. 문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자산은 1,000원이고, 부채가 400원이다. 요런 회사, 요 회사에 만약에 오늘 현재 시가가 얼마냐? 요게 지금 1,200원이고, 그죠? 요게 지금 얼마냐? 500원이더라. 요 회사를 내가 인수했다. 얼마에 인수했느냐? 예를 들어서, 그죠? 400원의 대가를 지급했다. 그러면은 결과 뭐가 생기죠? 그러면은 요 장부를 보면은 600원이잖아. 자본 맞죠? 그죠? 600원이고, 요걸 보면 얼마죠? 700원이잖아. 요걸 봐야 됩니까? 요걸 봐야 됩니까? 장부일까요? 시가일까요? 예. 시가 봐요. 알겠죠? 영업은 오늘 현재 내가 인수하는 거니까 이걸 봐야 돼. 이거 문제에서 두 개가 주어지면은 이걸 안 하고 이걸 합니다. 알겠죠? 항상 영업권은 오늘 우리가 인수 가격이니까 오늘 현재 가치잖아. 오늘 내가 인수하잖아. 그죠? 오늘 현재 가치로 합니다. 그러면 700원짜리를 400원에 줬다. 돈 더 적게 줬으면 이건 뭐가 될까요? 영가 매수 차이. 이거 많이 줬으면은 영업권. 알았죠? 시가로 한다 하는 그거 하나 조심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은 키에 보면은 영업권에 대한 게 쭉 나온다. 그죠? 영업권, 읽어보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다 드렸던 겁니다. 예. 그 오른쪽에 보면은 119쪽에 초과 수입금이 나와 있죠. 그 과거에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 방법은 우리 시험에는 안 됩니다. 초과 수입법 나와 있죠. 그죠? 순이익환원법, 초과이익환원법, 연매법 이래서 이 외에도 뭐 복선가격법, 연금 등이 있다. 그죠? 그 뒤로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확인 체크 문제 1번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된 국제의 기준의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은 연구 단계에 해당한다. 시제품의 설계, 생산, 시제품 설계 이건 무슨 단계? 개발 단계. 개발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무슨 법? 정액법. 틀렸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추는 모두 비용 처리한다. 지출.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학원 이름 있잖아. 학원 이름, 명칭, 그죠? 대전고시 학원, 이렇게. 고객 목록, 요런 거는 개발비 아니죠. 그죠? 예, 하나 더 2번. 그 2번은 자산은 500만원, 부채가 300만원, 평균 이익은 32만원. 이 회사를 300만원 인수한다. 자기 자본 이익률은 10%, 초과 이익률은 12%다. 종합평가법으로 평가한다. 그럼 다른 거 보지 말고, 그죠? 자산과 부채. 알겠죠? 자산과 부채 보면 얼마짜리 회사다? 200만원. 짜리 얼마 주고 샀다? 300만원. 100만원 뭐다? 영업권. 3번. 제3기 말 재무상태표에 특허권이 5만원 표시되어 있었다. 이 특허권은 3년 전에 취득했고 5년에 걸쳐 상가하고 있다. 지금 3년간 상가했단 말이잖아. 그죠? 직접으로 상가한다. 제4기의 상가액 얼마고 이래 물어봤죠. 요거는 이제 우리 뭐 공식 있는 게 아니고 문제 보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부에 우리가 이제 매년 떨어 나가잖아. 그죠? 떨어 나가는데, 직접 빼나간다. 그죠? 직접법이니까. 3년간 빼고 나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지금 5만원 남아있다 이거잖아. 그죠? 이게 특허권이, 그죠? 5만원 남아있단 말이야. 그죠? 이게 지금 원래 5만원 아니었겠죠. 그죠? 매년 얼마씩 떨어왔는데, 앞으로 몇 년 남았죠? 2년 남아있죠. 그 말이 잘 보세요. 매년 무슨 상가한다 그랬죠? 균등 상가이라 그랬죠?
균도 똑같이 상가한다. 그죠? 그럼 앞으로 2년 남았잖아. 2년 남아있는 걸 똑같이 한다면은 1년에 얼마? 25,000원 하면 되잖아. 그죠? 답. 그럼 만약 이게, 이 문제에서 요거 답은 이거 나왔다. 그죠? 상가액은 25,000원이다. 그러면 취득원가 얼마였느냐 물어본다. 그죠? 취득원가. 그 1년에 25,000원에서 상가에서는 이걸 5년간 하는 거니까. 그 취득할 때는 얼마였겠죠? 125,000원이었겠죠. 원래 이게 125,000원이었다 이겁니다. 그 25,000원이 떨어오다 보니까 3년 떨고 나니까 요거 남아있죠. 그죠? 75,000원 떨고 취득원가는 이거죠. 여기 답은 상가 요금은 25,000원이다. 4번 문제는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요게 뭐죠? 생산량 비례법이다. 그죠? 생산량 비례.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빼고 곱하기 총분의 실제. 그죠? 그게 취득원가 얼마죠? 예, 그거 보니까 300만 주고 샀지만은 시설비가 60만 원 들어갔죠? 취득원가는 360만 원이다. 그죠? 잔존가치는 10만 원이죠? 총 매장량이 얼마? 100만 톤이죠. 100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번에 켰는 거 채굴한 거 몇 톤? 20만 톤 채굴했죠. 요거 얼마고 생산량 비례법 광업권 여기 이제 여기는 지금 제가 여기 등등 했잖아. 그죠?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광업권 이게 나옵니다. 광물에 대한 거. 그죠? 얼마고 답 알겠죠? 70만 원이다. 요게 무형자산. 알겠죠? 뒷장 5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찾아봐. 1번 무형자산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실 때 인식한다. 맞죠?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단계는 뭐라 한다 그랬죠? 비용 처리하죠. 틀렸네.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라든지 고객 목록 이런 거는 무형자산 아닙니다.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그 금액을 그죠? 객관성이 없잖아. 그죠? 이 영업권을 우리가 그죠? 영업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되지만은 그 자체를 우리가 영업권 인식할 수 없잖아. 왜? 그거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이다. 그죠? 영업권을 보기 때문에 자산성이 없다 이겁니다. 자산 인식 안 한다. 그죠? 브랜드가 좋으면은 그죠? 뭐 예를 들어 학원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값어치 올라가죠. 그죠? 맞다. 그죠? 무형자산의 영업권, 산업자산, 광업권, 차지권, 개발비 등등 물리적 형태는 지우지 없지만 효익이 있다. 6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유한하다. 내용 있단 말이잖아. 그죠? 상가하지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가하지 아니해야 한다. 맞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매년 또는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 검사를 실시하고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 중에서 무슨 한다? 짧은 기간입니다. 알았죠? 짧은 기간. 우리가 법으로 10년인데 우리가 예상되는 내용연수는 8년이라면 요걸 해라 이겁니다. 요걸 우리는 법적 내용연수라고 요걸 경제적 내용연수를 한다. 그죠? 그리고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관도 아니죠. 무형자산은 정액법뿐만 아니라 체감잔액법과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요 체감잔액법에는 이정년이 있죠.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은 0으로 본다. 맞죠? 그죠? 그래서 그 틀린 거는 4번이네요. 그죠? 그럼 이제 요런 무형자산에 대한 문제. 그 무형자산에 대한 문제가 책 잠깐 볼까요? 257쪽 그 257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죠? 257쪽에 그거 1번부터 뭐 13번 나와 있는데 잠깐 쉬었다 할게요.